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경기도 이천 대입기숙학원에서 최근 이틀 사이 학원생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프로야구 구단 두 곳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함께 경기를 했던 다른 구단들까지 포함해 모두 4개 구단의 선수와 코치 등 관계자 전원이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으면 예방 효과가 몇 년 이상 지속될 수 있고 바이러스가 크게 진화하지 않는 이상 추가 접종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미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하면 효과가 더 크다는 영국 연구진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118일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모레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1일까지가 임기였던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퇴하면서 어떤 역할을 할지 숙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기관 수장이 그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과 관련한 논란을 의식한 듯 대선 행보 등에 대해서는 일단 답을 피했습니다.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우고 집단 폭행한 10대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10대 3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참사 이후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해 3년 전 심각한 손상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주민들은 건물 상태가 양호하다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 입시 재수생과 강사 등 440여 명이 함께 생활해온 경기도 이천 기숙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틀 사이 학원생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의 프로야구 구단 두 곳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상입니다. 이들 두 팀과 경기를 치른 다른 구단들까지 포함해 모두 4개 구단의 선수와 코치 등 관계자 전원이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모임 인원 제한 등이 완화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모레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수도권에 대한 별도의 추가 방역 대책이 오늘 나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600명 안팎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대입 재수생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는 경기도 이천의 한 기숙학원에서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틀 전 학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어제 1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기숙학원에 있던 나머지 교직원과 학생 430여 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프로야구계에선 수도권 구단 두 곳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 두산 베어스의 1군 전력 분석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수도권의 또 다른 구단에서는 현역 코치가 확진됐습니다. 이들 구단은 지난 27일 일요일까지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팀들과 함께 경기를 치른 구단까지 포함해 4개 구단 전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1군 선수 중 밀접 접촉자가 나오면 KBO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선수는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빈자리는 특별 엔트리를 적용받게 돼 2군 선수들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엔트리 등록 미달 등 구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KBO는 긴급 회의를 통해 리그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새롭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42명, 오늘 0시 기준으로는 500명대 후반이나 6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7월부터 한층 완화된 새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산세가 거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경기도 영어학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도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해당 학원 원어민 강사들이 갔던 술집은 이달 초 방역 수칙을 어겼다가 적발된 뒤에도 2주 넘게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을 해도 실제 문을 닫도록 하기까지 평균 16일 정도 걸린다는 것이 관할 구청의 설명인데 그 사이 집단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항상 써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춤을 출 수 없다고도 돼 있습니다. 최근 원어민 영어 강사들이 모였다가 집단 감염된 마포구의 한 술집입니다. 이 술집은 지난 4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마포구 보건소가 문을 닫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건 17일이 지난 뒤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지난 21일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2번 환기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을 닫기 이틀 전 원어민 강사 등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확진됐습니다. 성남, 부천, 고양, 의정부 등 영어 학원으로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과 원생 등 지금까지 모두 140명이 감염됐습니다. 대화가 힘들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고 음주를 하는 이런 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음식 섭취하면서 이런 대화 한다라는 것은 마스크 착용이 좀 미흡했을 걸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단 명령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마포구는 적발 후 행정처분까지 평균 16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명했습니다. 단 이틀이라도 먼저 운영을 멈추게 했다면 대규모 전파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성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을 지도했던 원어민 강사를 통해 학생 10명이 감염됐습니다. 구청 측은 이 원어민 강사가 마포구 술집을 방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당초 예상보다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할 경우 효과가 더욱 좋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대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몇 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이 mRNA 계열의 백신을 맞으면 당분간은 부스터샷, 그러니까 면역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한 번 걸렸다가 백신까지 맞은 사람은 평생 면역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연구진이 이 같은 내용을 네이처에 게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바이러스가 지금 상태에서 크게 진화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나온 결과입니다. 고령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여전히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 면역 효과가 더 커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러 교차 접종을 할 필요는 없지만 백신이 부족한 곳에선 참고할 만하다는 겁니다. The mixed schedules do generate a good immune response. So if there were circumstances that meant that you needed to change things around or you needed flexibility, then I think our data are very reassuring that that would be okay. 연구진은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백신까지 대상으로 한 교차 접종 효과에 대한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1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지 118일 만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의 입을 빌린 전원 정치를 끝내고 정권 교체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선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40분가량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시기, 윤석열 엑스파일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 1일 목요일에 온라인 영상을 통해 출사표를 던집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다음 주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고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후보 단일화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 근처에 있는 한 빌딩입니다. 이곳에 자리 잡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사실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내부 공사를 마무리 짓고 본격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란 게 윤 전 총장 측의 설명입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릴 정치참여 선언 기자회견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초점은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맞춰질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견 이름은 윤석열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자리로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윤 전 총장은 회견과 함께 공식 페이스북 계정도 열어서 전원 정치 논란을 끝내고 직접 메시지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틀 뒤 출마 선언의 메시지를 최종 손질 중입니다.
이 지사는 내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그 이튿날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지사는 선언을 미리 촬영한 온라인 영상을 배포하는 걸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여전히 도정에 책임이 있는 만큼 경선을 소박하게 치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자리는 조만간 따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지사의 출마 선언 메시지는 성장에 집중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기본소득을 주장하며 공정 쪽 이미지가 강조됐는데 성장 쪽도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두 주자를 쫓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다음 주 중에 출마 선언 행사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다음 달 5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며 반 이재명 전선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검찰총장 못지않게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하는 감사원장도 사실상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어제 사퇴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정기관의 수장이 임기도 마치지 않고 동시에 야권의 대선 주자로 나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출근길에 곧바로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최 원장과 관련해선 지난해부터 야권 대선 주자설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다 국회에 출석해선 생각이 바뀐 듯 사퇴를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최 원장의 원래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숙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직 감사원장이 사표를 던진 뒤 여권도 아닌 야권의 대선 주자로 가면 사상 초유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헌법기관의 수장이 그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에 뛰어든 선례로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최 원장도 당장의 행보에 대해선 답을 피했습니다. 사의만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입당도 이런 부담 때문에 시간이 좀 흐른 뒤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점을 감안해 환영하되 거리는 뒀습니다. 고독한 개인의 결단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와 함께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반면 여당은 최 원장의 출마를 군사 쿠데타에 비교하는 등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야권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맞지 않는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며 정치사에도 대단히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늦게 최 원장의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 2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고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17살 A양이 차에서 내립니다. 또 다른 공범인 B양은 손에 든 휴대전화만 쳐다보며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양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상급인 피해자를 폭행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위치를 확인했고 해당 모텔에서 딸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옷이 벗겨지고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로 폭행을 당해 눈과 코, 귀 등이 심하게 부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1일 피해자의 어머니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A양 등이 딸을 때리고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해당 청원은 약 4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A양 등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 근처에서 일어난 아파트 붕괴 참사 관련 소식입니다.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3년 전에 심각한 손상이 이 아파트에 있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주민들에게 전해진 내용은 건물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챔피언 타워 사우스 콘도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 보고서입니다. 해당 건물을 점검한 업체 모라비토 컨설턴츠는 아파트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야외 수영장을 둘러싼 상판 아래 방수제를 즉시 교체하지 않으면 콘크리트 부식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재건축 예산 비용으로 우리 돈 약 102억 원이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주민들이 받은 건물 상태 보고서에선 건물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프사이드 지역 당국이 건물 상태 보고서를 입수했음에도 주민들에겐 알리지 않은 겁니다. They knew in 2018 that there was a massive threat to the building. 현지 시간 28일 붕괴 참사 닷새째 사망자는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This morning we did recover another body and the total unaccounted 151. 잔해를 살펴보던 한 구조요원은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They witnessed a rescuer tumble 25 feet down the mound. That is a perfect example of the situation that we're dealing with. 시 당국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bring the dogs to smell. 다만 구조대와 희생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20년 전 맺어진 두 나라 간 우호 조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움직임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며 화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양국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중러 우호 협력 조약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我相信中俄睦邻友好合作条约精神指引下，无论前进道路上还需要爬多少坡，过多少坎儿。 в котором отражена уникальная роль этого правового инструмента в формировании современной модели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их значимости для утверждения более справедлив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орядка. 두 정상을 지난달 19일 러시아 기술이 도입된 원전 착공식이 중국에서 열린 이후 40일 만에 다시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두 나라는 특히 중국 공산당 찬당 100주년 기념일과 중러 우호 협력 조약 체결 2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약은 장점인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2001년 체결했는데 제3국의 위협을 받을 때 두 나라는 즉시 접촉하고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과 러시아 타스 통신은 양국 정상의 이번 회담이 국제 문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범 이후 미러 첫 정상회담 뒤에 2주 만에 열린 회담에서 두 나라가 대미 견제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이 어제 국회 산자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진 데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당내 대권 경쟁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사기 민주정부의 출범을 염원하는 후보들이 연대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며 경선의 역동성을 키우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확인 작업이 오늘 새벽까지 진행됐습니다.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를 곧바로 공개하지 않고 증거 조사 등 추가 심리를 한 뒤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7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4억을 넘어서 5억까지 2년 1개월, 6억까지는 1년 11개월이 걸렸는데 7억까지는 불과 8개월이 걸렸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평균 가격이 11억 4천여만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2억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오는 8월 잇따라 상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카카오페이는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는 등 상장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가 각각 10조 원대 이상으로 추정돼서 공모주 시장과 또 전체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 지원 대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해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조치가 연장이 됐습니다. 6개월 연장돼서 올 연말까지입니다. 착륙료는 10에서 20%,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감면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공군 사관학교에서 실탄이 무더기로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탄약 검사 과정에서 5.56mm 예광탄 수량이 전산 기록보다 140발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탄약이 분실된 것인지 아니면 전산상의 오류인지 공군본부 군사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주한미군 2명이 술에 만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체포됐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그대로 달아나다 붙잡혔는데 헬멧도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뺑소니와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전북 전주에서 맨홀 보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폭우에 고립돼 숨졌습니다. 당시 전주에는 시간당 4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맨홀에 갑자기 물이 차올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 이번 주에도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5주 연속입니다. 방탄소년단은 5주 연속은 좀 무서우면서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미술품을 전시하는 특별전이 광주와 대구에서 오늘부터 열립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에서는 8월 15일까지, 대구미술관에서는 8월 29일까지 전시가 이어집니다. 일제강점기에 동원된 제1조선인들의 역사를 알리는 평화기념관이 일본 우토로 마을에 들어섭니다. 내년 4월에 건립이 되는데요. 일본 최고재판소의 강제 퇴거 판결로 위기를 맞았지만 모금과 우리 정부 지원 등으로 주민들이 삶을 이어가게 된 이 마을 역사를 전하는 장소가 됩니다. 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에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광복절부터 적용이 됩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에서 지난 17일에 난 화재와 관련해서 오늘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불이 시작된 지하 2층을 위주로 감식이 진행돼서 화재 원인과 불이 확산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해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입니다. 90여 개 나라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는데 보도국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드 기자, 영국 상황을 먼저 보면 5개월 만에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요?
네, 영국은 유럽에서 델타 변이가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발표된 하루 확진자는 22,868명인데 지난 1월 30일 이후에 가장 많습니다. 최근 일주일 확진자는 그 직전 한 주에 비해 70%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다음 달 19일로 미뤄둔 방역 해제 시점을 더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새로 임명된 사지드 다비드 보건장관은 사망자 수가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목표 날짜를 넘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 남아공, 인도 등에서도 델타 변이가 퍼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나라에 가지 않겠다는 회피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 이런 영국에서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들이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윈블던 대회에서는 승리한 선수 말고요. 기립박수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Before we welcome the players onto court, we would like to thank all those who have contributed so much during this unprecedented period in all our lives.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고 화면에 로열석이 잡히는데요. 빨간 옷을 입은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개발한 사라 길버트 박사입니다. 이 자리에는 길버트 박사를 포함한 백신 개발자들과 보건 의료 인력들이 초대됐고 관람객들은 기립박수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건너뛴 윈블던은 현지 시간 28일 개막했습니다. 세계 랭킹 71위인 우리의 권순우 선수도 1회전에 나갔습니다. 이날 경기들이 비 때문에 계속 미뤄져서 늦게 시작했는데요. 권순우가 1세트를 상대 다니엘 마주어에게 내준 상태에서 경기장이 너무 어두워지는 바람에 경기가 연기됐습니다. 권순우 선수는 현지 시간 29일 2세트부터 다시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이날 조코비치와 머레이 등은 1회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중국의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이 이제 모레입니다. 이를 앞두고 대규모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어제 오후 베이징 국가체육관에서 위대한 여정이란 제목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1921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 이 공산당 치하에서 중국의 개발과 발전상을 그렸는데요. 불꽃놀이, 탱크도 동원됐고요. 홍콩 현지나 우주인들까지 연결하는 등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공산당의 리더십을 강조하고자 한 건데요. 중국 지도부는 이번 주 내내 예정된 행사를 통해 공산당의 리더십을 통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이 재산 신고에서 빼놨던 땅을 저희 취재진이 추적해봤는데 여러 의혹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 개발지입니다. 건축 허가 표지판에 건축주 김기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땅인 겁니다. 김 전 비서관은 1361제곱미터짜리 이 땅을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때 빼놨습니다. 대신 같은 구역 내 임야 2필지만 신고한 겁니다. 그리고는 부동산 보유가 논란이 된 뒤까지도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땅이란 점을 부각시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누락된 필지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대출 기록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4월 주변의 토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된 기록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모두 54억 원. 그런데 대출을 받은 게 김 전 비서관이 아니라 한 부동산 개발업체로 나옵니다. 이곳은 해당 부동산 업체의 사무실 주소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어있는 건물 한 동만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옆이 김 전 비서관이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누락한 그 토지입니다. 이 업체의 대표는 김 전 비서관에게 이 땅을 판 원래 주인과 이름도 같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그동안 광주 땅에 대해 지인으로부터 부득이하게 사게 된 땅이라고 해왔지만 추가로 해명이 필요해진 셈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의 개발에 김 전 비서관이 사실상 공동으로 참여한 게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건물을 올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예 사전에 투기 의사가 없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시세 차익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임대 수익이라든지 최소한 이런 것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취재진은 김 전 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남 진주시 대곡면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 나서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폐기물 처리장 건물 2동 등이 불에 타서 9,500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정확하게 253일 남았습니다.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선 시기가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이에 앞서 어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월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영상물을 통해 출사표를 던집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것이 지난 3월 4일이니까요. 예. 118일 만에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인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어쨌든 예측은 많이 나왔었지 네.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는 예측 가능성이 한 50% 정도는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안개의 절반 정도는 거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좀 안정적 성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 안정적 성향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측 가능성인데 바로 그 예측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였다는 차원에서는 오늘 있을 기자회견을 또 평가할 수가 있겠죠. 네. 네. 다른 사람의 입을 빌리는 전원 정치를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40분 정도 기자회견 형태 예.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인데 이때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든지 각종 의혹 또 입당 여부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말이죠. 그런 얘기들을 할 텐데 어떤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할까요? 저는 일단 첫째 엑스파일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역대 대선을 쭉 봤을 때에는 엑스파일 같은 형식의 문건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이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대선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그게 우리가 지금 막 주목하고 이게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이 정도의 그 존재는 아니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입당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앞서도 그런 말씀드렸죠. 안개의 절반만이 거쳤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절반이 입당 여부거든요. 근데 전 오늘 얘기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예. 실제로 입당 여부를 만일 오늘 얘기할 것이라면 민심 투어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먼저 어떤 그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이제 캠프 쪽에서 좀 말이 나왔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차원에서 볼 때 입당 여부는 오늘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전 그래서 절반만 지금 이제 좀 예측 가능해졌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예. 어제 사퇴한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예. 두 사람 결국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제3지대라든지 또 다른 정당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이거 조금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에 일단 저는 입당을 만일 대선에 출마한다면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으니까요. 출마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입당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 인지도만 낮는 것이 아니고 인지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대선 출마의 시기도 늦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국민의힘 정도의 규모의 큰 규모의 정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입당을 할 거라고 보고 반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단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한다면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38%가 나왔거든요. 근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8일,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제죠, 이것도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32.7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은 38 나오고, 윤 전 총장은 대부분 여론조사 32%대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정당의 지지율이 더 높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윤 전 총장의 의지대로 모든 것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지금 물론 대선 지지율 1위 후보라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네. 중요한 건 지금 앞서 말씀드린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 야당 후보들의 지지율의 합은 42% 정도가 됩니다. 여당 후보들의 합이요. 그럼 여당 후보들의 합이 42인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32% 정도니까 만일 계속 입당을 안 하고 있다면은 사실은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점도 사실 윤 전 총장이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버니 샌더스가 25년 동안 미국에서 상하원 무소속 상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근데 대선 때 되면 민주당 들어가서 경선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안정을 추구하는 유권자 성향, 제가 앞서도 네.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정기관의 전직 수장이 동시에 대권 경쟁에 뛰어들게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게 정상적이라고 솔직히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 얘기하는 비판 혹은 비난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저는 설득력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단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그러면 상황이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은 비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본인도 동시에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광재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도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반 이재명 연대가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세요? 이게 이제 반이 연대라기보다는요. 구도를 보면은 이 친문 대 비문 구도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럼 비문 대 친문인데 이 구도에 있어서의 친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문과 대항한다라는 차원에서 소위 말해서 연대라든지 혹은 이 후보 자신들끼리의 후보 단일화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들이 시작이 될 테니까요. 민주당의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올해는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가 이번 주말쯤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최대 50mm가 예상되는데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2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가 이어지겠고 장마는 제주에서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경기도 이천 대입기숙학원에서 최근 이틀 사이 학원생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프로야구 구단 두 곳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함께 경기를 했던 다른 구단들까지 포함해 모두 4개 구단의 선수와 코치 등 관계자 전원이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 1일까지가 임기였던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퇴하면서 어떤 역할을 할지 숙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기관 수장이 그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과 관련한 논란을 의식한 듯 대선 행보에 대해서는 일단 답을 피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118일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모레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상해로 인정할지 여부가 관심인데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